설탕을 대체하는 새로운 흐름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왜 갑자기 단백질로 만든 감미료가 뜨고 있는지. 둘째, 스테비아랑 몽크프루트가 왜 항상 다른 감미료랑 짝을 이루는지. 셋째, 몽크프루트가 요즘 어떻게 2가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미국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회 IFT 퍼스트 2026 소식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식품 이야기입니다. 저희 채널은 식품 안전, 영양, 푸드테크 관련 이슈를 과학적 근거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본문 1. 단백질 감미료의 등장. 2026년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식품 박람회 IFT 퍼스트 2026이 열렸어요. 여기서 감미료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들고 나온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단백질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마이코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선보인 지허니 트러플 단백질이었어요. 트러플의 한국어 명칭은 서양 송로버섯으로 줄여서 송로버섯 또는 양송로버섯으로 불려집니다. 이 트러플에서 뽑아낸 성분인데 이 트러플은 헝가리 숲에서 1년에 딱 1주에서 2주 정도만 자라는 아주 희귀한 종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 설명으로는 설탕보다 2000배 정도 달다고 해요. 처음엔 창업자가 문헌에서 이 트러플 이야기를 읽고 실제로 탐지견까지 데리고 헝가리 숲으로 원정을 떠나서 찾아냈다고 하네요. 트러플 무게에서 이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0.3%밖에 안 되는데 그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단맛을 낸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궁금한 식품 이야기 채널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특정 회사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박람회에서 나온 여러 회사들의 사례를 그냥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전제해 말씀드리면 이 2000배라는 수치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수치예요. 원문 기사에도 이걸 독립적으로 검증한 제3의 기관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발표 기준으로는 이렇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올해 3월에 미국에서 자체 GRAS, 그러니까 미국 식품의약국이 별도로 심사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류를 50% 줄인 슬러시나 당을 줄인 스포츠바 같은 시제품도 박람회에서 선보였습니다. 본문 2. 왜 감미료 대신 단백질이라고 부를까? 재밌는 부분은 장명법이에요. 마이코테크놀로지 CEO는 미국 FDA에 이 성분을 등록할 때 감미료와 단백질이라고 부를지 선택할 수 있었대요. 근데 소비자 인식 때문에 단백질 쪽을 선택했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감미료라는 단어를 들으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인공 감미료를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설탕도 사실 감미료의 한 종류인데 이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체중 관리 목적으로 GLP-1 계열 약물을 쓰는 소비자가 늘면서 단백질 섭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단백질이라는 이름표가 마케팅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인 거죠. 다만 실제 첨가되는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 성분 자체가 단백질 섭취량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는 못한다는 점도 회사 측이 인정했어요. 관련해서 시장 조사기관 이노바마켓 인사이트에서 나온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GLP-1을 사용하는 소비자 중 40%는 당 섭취를 줄이고 있는 반면 인공적인 성분 자체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사람은 31%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설탕을 줄이는 것과 인공적인 걸 피하는 것을 완전히 같은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본문 3. 제조합 기술로 만드는 타우마틴. 다음은 타우마틴이라는 성분이에요. 원래 서아프리카에 있는 카템페라는 과일에 아주 적은 양으로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스페인의 어느 회사가 이걸 브랜드화해서 내놨어요. 이 회사가 발표한 수치로는 설탕보다만 3600배가 달다고 하는데 특이한 건 이 단맛이 양에 비례해서 그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생산 방식도 독특해요. 타우마틴 유전자를 보리나 수수 같은 곡물 종재에 넣어서 씨앗 안에 단백질이 쌓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식물 분자 농업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식물을 살아있는 생산 공장처럼 쓰는 방식이에요. 종자를 수확한 다음 거기서 단백질만 정제해서 뽑아내는 거죠. 재밌는 건 유전자를 조작한 건 종자 단계인데 최종적으로 정제된 단백질 성분 자체는 비유전자 변형, 그러니까 논지엠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성분은 미국 FDA, GRAS 승인을 4건 받았고 국제적으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왜 정밀 발효 대신 분자농업을 택했냐는 질문에 자기 회사가 식물 분자농업 분야에서 25년 넘게 경험을 쌓아왔고 아직까지 정밀 발효로 만든 타우마틴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어요. 이건 회사 입장에서 나온 발언이니까 업계 전체 흐름이라기보다는 이 회사의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4. 스테비아와 몽크프루트 왜 항상 짝을 이룰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와요. 이런 고강도 단백질 감미료들은 거의 항상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 같은 다른 감미료랑 섞어서 씁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감미료 혼자서는 단맛의 질감이나 뒷맛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남바와는 자기네 타우마틴을 만능 공동 감미료라고 부르면서 스테비아의 쓴맛을 상쇄하고 몽크프루트 특유의 과일향을 눌러준다고 설명했어요. 스테비아 쪽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회사는 기존 스테비아 성분인 레브엠을 효소로 가공해서 물에 완전히 녹는 레브엠2를 개발했어요. 기존 레브엠은 맛은 좋은데 물에 잘 안 녹아서 투명한 음료에는 쓰기 어려웠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감미료랑 섞어 쓰기도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본문 5. 몽크프루트의 두 갈래 길. 마지막으로 몽크프루트 이야기예요. 몽크프루트는 지금 완전히 다른 두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몽크프루트 달인액이에요. 기존에는 몽크프루트에서 단맛 성분인 모그로사이드만 뽑아서 농축시켰는데 이렇게 하면 설탕보다 250배 정도 단 고농축 추출물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 나온 달인액은 그렇게까지 정제하지 않고 물로만 우려내는 최소 가공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맛도 설탕에 사해서 5배 정도로 훨씬 순하고 표기할 때도 몽크프루트 달인액이나 몽크프루트 주스라고 쓸 수 있어요. 이 방식의 장점은 유럽이랑 영국에서 신규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규 식품으로 분류되면 별도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건너뛸 수 있으니 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정반대 방향 발효예요. 미국 모 회사는 몽크프루트의 단맛을 내는 모그로사이드 성분을 정밀 발효로 만들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 회사가 미국 조지아주에 있던 옛 뉴트라스위트 공장을 인수해서 그대로 발효 설비로 재활용했다는 점이에요. 이 성분은 현재 미국 향료업체협회 승인은 받았고 FDA 승인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단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몽크프루트는 거의 전량이 중국 광시성에서 재배돼요. 이 지역 특유의 기후가 몽크프루트 재배에 딱 맞기 때문인데 공급망이 한 지역에 완전히 쏠려 있는 구조였어요. 미국 안에서 발효로 몽크프루트 성분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이 지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전략적 의미가 있는 거죠. 마무리. 정리하면요. 감미료 업계는 세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트러플이나 콩과 식물에서 새로운 단백질 감미료를 찾아내는 흐름, 그 성분들을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랑 조합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흐름, 그리고 몽크프루트 자체를 최소 가공과 발효라는 상반된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감미도 수치들은 대부분 회사 측 자체 발표라는 점, 그리고 이번 소식은 박람회 전시 부스를 취재한 성격이 강해서 업체 홍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참고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유통되려면 식약처의 별도 식품 첨가물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식품공학이 제안하는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깊이 있는 식품 영양 정보와 최신 푸드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